안녕하세요. 이번 R1팀 정규 세션 발표를 맡은 27기 김소연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RFHIC 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RFHIC의 시세 및 주주 구성입니다. 6월 5일 종가 기준 주가는 35,700원이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개입니다. RFHIC는 9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무선통신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라갈륨을 활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이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61.88%,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가 36.23%로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처는 화웨이, 삼성전자 방산업체 등입니다. 우선 동사의 제품이 쓰이는 무선통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G와 5G는 통신 세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통신 속도, 통신 데이터의 양이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각 통신 세대에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존재합니다. 4G는 800MHz에서 2.6GHz 주파수를 사용하고 5G는 그보다 훨씬 높은 3.5GHz 내지 28GHz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파수 차이로 5G는 4G 대비 최대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송 지연이 줄어들었으며 동시 연결이 더 많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G는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기대되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회전율이 좋아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주파일수록 회전율이 낮아 장애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즉, 고주파인 5G는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흠형 지역이 되면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G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G에 비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지국에 들어가게 되는 제품이 RF 전력 증폭기입니다. RF 전력 증폭기란 무엇일까요?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로 주파수를 이용한 광대역 통신 방법입니다. 다만 기후 및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통신 과정에서 RF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후 및 환경의 영향이 더 줄어들며 안정적인 송수신이 가능해집니다. RF 전력 증폭기는 2G, 3G, 4G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5G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사는 지라갈륨을 활용하여 5G 전용 RF 전력 증폭기와 그 부품을 생산합니다. RF 전력 증폭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우선 지라갈륨은 갈륨과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얻어지며 최근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는 물질입니다. 아래 왼쪽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라갈륨을 활용한 제품은 기존 실리콘 제품인 LD모스보다 3GHz 이상의 고주파에 잘 적응하며 에너지 밴드 갭이 넓고 열 변도율이 높습니다. 5G의 표준 주파수는 3.5GHz와 28GHz로 실리콘 제품보다 지라갈륨 제품이 5G에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출력이 가능하고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한 지라갈륨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LD모스의 시장 파이를 뺏어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RFHIC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제품을 설계하면 미국의 울프스피드사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웨이퍼 외주를 맡깁니다. 생산된 웨이퍼는 동사의 자회사인 메탈라이프에서 패키징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통신업체 혹은 방산업체에 공급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재무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멈춘 것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하해이양 매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19년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화해이양 매출을 되돌리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공급사를 미국에서 대만으로 다변화하면서 추가 비용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50% 이하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차트 분석입니다. 최근 순환매 장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그동안 급락하였던 산업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20% 이상 빠질 때 5G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수혜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G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순매 조상위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을 보면 121선 위에 아직까지는 위치해 있지만 5, 20, 25, 60, 121 이평선이 모두 수렴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후 흐름이 상승 추세로 가면 반등의 신호가 나올 것이고 121선 밑으로 추락한다면 한동안 하락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래량 등을 볼 때 현재는 관심이 소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다시 정책적으로 5G를 밀어주는 기사가 나온다면 지선 형성 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화학 등이 주도하는 이런 강세 속에선 3만에서 34,000까지 하락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시장 현황입니다. 지라갈륨 RF 시장의 주요 선장 동력은 통신과 방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통신 분야로는 5G, 기지군 중 전력 증폭기와 트랜지스터 시장이 대표적이며 방위 산업에서는 레이더 부품으로 이용됩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 개발 견제와 관련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기술 제품 및 중국 제품이 들어간 일정 기술 제품까지 규제하였으며 중국도 자국 제품에서 미국제 부품 비중을 낮추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 시장에선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수요처의 양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5G 구축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의 통신 관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까지 무선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 지라갈륨 RF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비싼 제품 단가로 레이더와 같은 고가 장비에서 이용하였으나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장비와 같은 일반 제품에서도 이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5G 산업 체계입니다. 5G 산업 사이클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5G는 1단계 망 구축 단계로 5G 망 구축 관련된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5G 인프라 장비 중 기지국 장비 및 부품과 관련된 물품인 전력 증폭기와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고 있는 RFHIC도 이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5G 산업 현황입니다. 한국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지만 여전히 실내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커버리지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인빌딩 기지국을 5월 기준 1,000여 개에서 20년 말까지 2,000여 개로 확대하며 기지국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5G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5G 산업 현황입니다. 중국은 2019년 11월부터 5G를 상용화하였습니다. 한국보다 5G 사업 시작은 늦었지만 2월 말 기준 2,613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이미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2030년까지 5G 망 구축에 500조 원가량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중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가 넓은 중국은 특히 도시 단위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기지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수주전에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전체의 57.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차이나 모바일의 5G 장비에서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90%로 크게 늘면서 5G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부터 5G 상용화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이 통신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5G망 구축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통신사별로 제시한 5G 커버리지 목표를 고려하면 기지국 24년까지 약 52만 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약 1.7조엔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G로 대표되는 통신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이 5G 분야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아직 섭 6GHz 대역의 주파수가 할당되지 않았지만 주파수가 할당된 이후인 21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가 통신사 3, 4위 기업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양사 합병 승인을 내리면서 내건 승인 조건이 6년 이내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5G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5G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5G 통신 장비 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유럽은 2019년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의 고강도 화웨이 규제와 코로나19, 홍콩 보합법으로 인한 유럽 내 반중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유럽에서도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 내 5G 통신망 사업에서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화웨이의 비중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 5G 기업 중 5G 관련 모바일 기기, 모뎀침 통신 장비를 전부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화웨이와 삼성전자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웨이가 미국은 물론 서유럽 등 미국 동맹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더 큰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방산 레이더 산업 현황입니다. 먼저 방산 레이더의 산업의 경우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자국의 군대에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자국의 기업에서 구매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특별한 허락 없이 자국 무기 기업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산산업은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원만한 이해관계와 제품의 높은 품질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됩니다. 최근 세계 각 국가들은 무기와 관련된 신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하고 있으며 첨단 미사일의 개발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최대 속도가 마하 20인 최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중국도 최대 속도가 마하 10인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첨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의 유지, 보수, 개선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의 고전적 레이더에서 디지털 구조의 지능형 레이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들은 진공관을 사용했다면 지능형 레이더는 고출력, 질화 관련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로키드 마틴과 같은 세계 유수의 무기 기업들에서는 질화 관련 반도체를 활용한 디지털 레이더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요인에 따라 세계 방산 레이더 시장은 2015년 약 18억 달러에서 2021년 약
2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더 하부 산업에서 트랜지스터 리시버 산업은 3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며 방산 레이더 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의 완화입니다. 최근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백신으로 임상 승인되며 완치 속도가 31%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249개 의약품과 후보 물질 대상 330건이 임상 진행 중이며 글로벌 확산 속도 또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를 제외한 전체 중국 일부 지역에선 경제 정상화가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각국 내에서 지연되었던 5G 산업 본격화 또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보훈팀은 각국 4G 기지국 수를 기반으로 5G 망 구축 본격화 시 필요할 5G 기지국 수를 계산했습니다. 국내의 예상 필요 기지국 수는 105만 개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현재 기지국 수는 약 11만 개이고 상용화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6,600개씩 증가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커버리지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예상 필요 기지국 수는 700만 개이고 25년까지 5G망 구축에 198조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예상 필요 기지국 수는 58만 개이며 삼성전자가 KDDI에게 20억 달러 수준의 5G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으로 인한 5G 장비 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의 수요 다변화와 신제품 개발입니다. 레이더 송수신 부품이 진공관 방식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대체되며 지라갈륨이 핵심 재료인 레이더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통신 장비 4개사 외에도 방산과 의료용으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의 적용처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 영역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지라갈륨 온 다이아몬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지라갈륨 온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훨씬 뛰어난 에너지 밴드갭,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방산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 확대와 당사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리스크는 중국판 매출의 불확실성, 이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의 동사의 주요 고객별 매출의 비중 그래프를 보시면 화웨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의 중국 무역 제재가 1년 연장되면서 화웨이양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퍼 공급 업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환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을 우측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올해부터 기지국 장비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서 화웨이양 매출 하락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액 산정은 주요 제품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는 PQ 형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도별 각국 기지국 건설수의 달성률을 60%로 가정하였습니다.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는 크게 32T 32R과 64T 64R이 있으며 정보가 적었기에 사용 비율은 3대1로 계산하였습니다. 각 종류별 필요 트랜지스터 수는 32개와 64개입니다. 거기에 각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과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과 주요 고객사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채택률, 납품되는 트랜지스터 중 동사 제품 비중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는 레이더용과 통신용으로 나누었으며
둘 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성장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제품 상품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19년 매출액을 고정하였습니다. 매출 원가는 각 제품별 매출 원가를 연도별로 계산해 본 결과 평균 62.5%라는 값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웨이퍼 공급 업체를 다변화한 것과 돌발적 변수를 고려하여 65%로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는 3개년 평균 성장률과 추가 변수를 고려했으며 영업 외 손익 계정은 19년 값을 고정하거나 점진적인 성장세를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밸류에이션은 PER입니다. PER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동사가 속한 5G 산업의 특성상 시장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동사의 높은 PER 값을 할인하고도 충분히 주가 성장 여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용한 기법은 PER, BR이며 동종업계 예상 PER에 대비해 30% 할증한 것은 동사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성장해도 수요 다변화로 인한 기대감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가를 산출하면 current price 35,700, target price 59,306, upside potential 66.12%를 제시하며 바이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5G 구축을 위한 삼성전자향 매출 모멘텀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